오늘은 TV조선의 미스터트롯 시즌 3화 MBN에 불타는 트롯맨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미스터트롯 시즌 3는 20% 이상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고, 불타는 트롯맨도 비록 미스터트롯에 비해 낮은 시청률이지만 14% 이상을 유지하며 나름의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두 오디션 프로그램은 트롯 오디션에 대한 피로감을 떨쳐내고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오디션의 공정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근 불타는 트롯맨에서 진행된 불타는 디너쇼에서 서른도, 김용임 등의 무대와 함께 황영웅과 박민수의 듀엣 무대가 꾸며졌습니다. 이는 과연 공정한 경연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준결승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대국민 문자 투표가 있으며, 이러한 무대 구성은 해당 가수 참가자가 더 높은 문자 투표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머리를 자르기 위해 미용실에 갔을 때 그곳의 미용사분이 미스터트롯의 열렬한 팬이었는데요. 이러한 팬들의 시각에서 볼 때도 이와 같은 무대 구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디션의 공정성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며, 이러한 프로그램의 구성과 심사 방식에 대해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근 미스터트롯 시즌 1을 관람하신 분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박지연 씨의 사례인데요. 미스터트롯 예심에서 처음 소개될 때 박지연 씨는 8년 동안 어머니를 도와 수산업에 종사하다가 가수가 되고자 이 오디션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는 이미 장윤정과 같은 소속사에서 가수 활동을 했던 중국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팬은 속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황영웅 씨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하청업소에서 일하다가 가수의 꿈을 이루고자 사직서를 내고 오디션에 참여했다고 소개되었는데, 나중에는 황영웅 씨 역시 이미 소속사가 있는 중국 가수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특정 참가자를 밀어주기 위한 작업이 일어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순수한 경연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오디션 프로그램의 참가자 소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참가자의 배경이 어떻게 검증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박지연 씨의 경우 그녀는 1995년생으로 현재 29세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종합해 볼 때 오디션 프로그램의 신뢰성과 투명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논란들은 오디션 프로그램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게 하며 공정한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전라남도 목포시 출신인 박지연 씨는 호남대학교 중국어과 학생으로 키가 183cm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심에서는 8년간 수산업에 종사하며 어머니를 도왔다고 소개되었지만, 실제로는 장윤정과 같은 소속사인 초록색 E&M 소속의 중국에서 이미 활동 중인 가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이들이 속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황영웅 씨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그는 자동차 생산직으로 일하다가 자신의 꿈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디션에 도전했다고 소개되었습니다. 그는 6년 이상 자동차 하청 업체에서 근무하며 노래방 꿈을 포기하지 않고 지난 12월에 사직서를 내고 도전을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가 실제와 다르다면 많은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스터트롯 시즌 2나 불타는 트롯맨과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많은 참가자들이 이미 다른 타 오디션에서 우승이나 준우승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선함을 주기 어렵습니다. 오디션의 본질은 노래를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중적 인기를 끌 수 있는 새로운 스타를 발굴하는 것인데, 이러한 인위적인 스토리나 서사는 시청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황영웅 씨도 불타는 트롯맨의 예심에서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팬들은 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오디션 프로그램의 신뢰성과 진정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황영웅과 박지연의 경우는 특히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이들은 이미 활동 중인 가수들임에도 불구하고 신인처럼 소개되었어요. 신인이 아닌 이들이 경연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 자체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이미 가수 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데, 오디션에서는 마치 새롭게 시작하는 듯한 서사와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조작이고 사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KBS 연중 라이브 방송에서는 KBS가 발굴한 스타들의 순위를 발표했는데, 여기에서 황영웅이 4위에 올랐어요. 이것은 황영웅이 풋풋한 신인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타는 트롯맨에서는 그가 자동차 하청업체에서 일하다가 노래의 꿈을 키워온 것처럼 소개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실들은 오디션 프로그램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더욱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제 오디션의 상위권 진출자가 자신의 노력으로 올라간 것인지,
아니면 제작진이 배치한 것인지 의심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의 본질적인 목적과 가치가 흐려지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진정성과 공정성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미스터트롯 시즌2와 불타는 트롯맨은 현재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오디션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들의 심사 과정과 참가자들의 배경에 관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어요. 황영훈과 박지은 같은 참가자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들은 실제로는 이미 활동 중인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오디션에서는 마치 풋풋한 신인처럼 소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토리는 실제와 달라 많은 시청자들과 팬들이 속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특히 황영훈과 박지은이 이미 알려진 가수라는 점은 오디션의 본질과 벗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타 탄생을 목적으로 하는 오디션에서 이미 알려진 스타가 상위권에 오른다면 그것은 진정한 발굴이 아니라 포장된 스토리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오디션 프로그램의 진정성과 공정성을 묻게 하는 중요한 사안이 됩니다. 프로그램 제작진이 특정 참가자들을 밀어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스토리를 조작한다면 이는 시청자들의 신뢰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진정한 신인 발굴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연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번 뉴스센터에서는 미스터트롯 시즌2와 불타는 트롯맨의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특히 황영훈과 박지연 같은 참가자들이 이미 알려진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오디션에서는 마치 새롭게 발견된 신인처럼 포장되어 소개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작이나 거짓 정보로 인해 많은 팬들과 시청자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KBS 연중 라이브에서도 황영훈과 박지연이 이미 알려진 가수로 소개된 바 있습니다. 이는 오디션의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은 풋풋한 신인을 발굴하는 것이 본질이지만 이미 활동 중인 가수들을 새롭게 포장하는 것은 이 목적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은 팬들과 시청자들이 지적하고 있으며 오늘 뉴스센터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정리해 말씀드렸습니다.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무는 프로그램의 신뢰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센터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적에 감사드립니다.